울산 화력발전소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9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구조됐지만 나머지는 고립 상태로 추정돼 당국이 수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면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급락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며 장중 4천선을 다시 내주는 등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올해 안에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이 전원 교체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수백 명이 물갈이될 예정인데 12.3 비상계엄 여파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매몰자 구조 작업이 밤새도록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초기를 제외하면 구조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구조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장에서는 소방당국이 밤을 새우며 구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매몰자 1명의 구조가 머지않았다는 소방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까지 구조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철거를 앞둔 보일러 타워가 붕괴하는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쯤입니다. 발파태 쉽게 무너지도록 구조물 일부를 잘라두는 연약화 작업을 하던 중에 타워가 무너지면서 9명이 사고에 휘말렸습니다. 사고 초기에 2명이 구조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치가 확인된 2명 가운데 1명을 곧 구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방당국의 설명이 어젯밤에 있었는데요. 2차 붕괴 우려가 있고 최대한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구조물을 손으로 제거해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크레인 같은 중장비는 아직까지 구조작업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진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중장비 투입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무너진 보일러 타워 양쪽에 있는 보일러 타워 2채가 작업 중에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은 연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보일러 타워에는 와이어를 연결해 반대편 굴뚝에 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몰자 구조 작업은 해가 뜨고 시야가 완전히 확보되면 속도가 더 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앞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울산 화력발전소 매몰 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에 장비,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어제 이 대통령이 울산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구조 인력의 2차 안전사고 방지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등과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면서 재해자 구조에 우선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구조 작업 이후의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김현지 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몸싸움과 SNS 조롱 논란까지 벌어지며 회의는 온종일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칼을 갈고 나온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출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당의 반발은 입틀막, 입을 틀어막는다고 받아쳤는데 이 말이 도화선이 돼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 입틀막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김현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급기야 퇴장하다 돌아오던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부딪히며 양측의 기싸움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야당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배치기는 소수당 테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갑자기 이기현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민주당도 질세라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맞받으며 웃지 못할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폭력을 먼저 행사한 것은 몸을 던진 것은 송원석 대표입니다. 가까스로 시작된 질의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의 이름만 나오면 고성과 설전이 반복됐습니다. 나와서 해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와서 해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못 나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김현지 실장의 권력이 민주당 원내대표보다 강하다는 주진우 의원의 SNS 글에 위원장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회의를 중단시키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김현지 실장이 권력자니까 내가 거기에 꼼짝 못한다 이렇게 야지를 넣은 건데 막 가자는 거네. 저한테 반론할 기회를 주십시오. 싫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지 부속실장은 애초 설명대로 이 대통령의 외부 일정을 수행하는 대신 대통령실 경내에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염두에 두라며 대기를 지시한 걸로 알려졌는데 여야가 끝내 증인 채택 합의에 실패하며 여의도에 오진 않았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정혜 정책위 의장은 어제 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1년 코로나 위기 당시에도 진영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적극 재정 기조로 대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일 땐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기묘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불과 1년 전 없어도 국정 마비 안 된다며 전액 감액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을 슬그머니 되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2조 4천억 원으로 축소됐던 예비비는 4조 2천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광복회엔 보훈성 예산이 대거 편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역화폐 등 상품권 공화국 예산 1조 2천억 원과 국민연금 연기금까지 끌어쓰려는 국민성장펀드 예산 1조 원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선심성 또는 국민해악사업 예산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국민묘지를 방문했는데 일부 시민단체 반발로 묵념만 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웅선 기자입니다. 집권여당 대표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대 노총이 65세 법정 정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지 하루 만에 정청래 대표가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은 겁니다. 정년 단계적 연장은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돼 있다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법정 정년 65세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일 역시 이미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정책 관련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강성노조, 귀족노조와 같이 매도했던 윤석열 정권과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며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민주당의 영원한 동반자고 산재 예방 예산 확대와
노동자 작업중지권 입법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정년 연장의 올해 내 추진을 두고는 기업과 청년 고용 등도 감안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수 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는데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고성과 함께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정동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정동영 물러나! 경찰과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민주의 문을 통과했지만 추모탑까지는 가지 못하고 중간에 묵념한 뒤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 영령들의 제대로 예를 갖추지 못해 아쉽다며 앞으로 매달 한 차례 이상 호남을 방문해 진정성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매달 호남을 방문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분들과 직접 긴밀하게 소통하고 지역민들이 당면한 여러 민생 문제나 여야 사령탑은 각각 전통적 지지층과 외연 확장에 집중하는 하루를 보냈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표심 경쟁도 본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관세 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 공동 설명 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한 미국 내 논의가 길어지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인 관세 안보 분야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는 이번 주 초에는 나올 거라 예상됐습니다. 회담 직후 대통령실도 2, 3일 정도면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팩트시트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안보실장님이 안보와 다 합쳐서 팩트시트를 아마 하루 이틀 2, 3일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팩트시트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은 갈수록 커졌습니다. 안보 분야의 이견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진통을 거듭하던 관세 분야까지 한미 정상의 두 번째 만남을 계기로 전격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수면 위로 떠오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결국 막판 변수로 등장한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지만 미국 내 관계부처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감한 핵기술 관련 사안인데다 핵 비확산 체제와도 연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입니다.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시점을 가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관세 협상이나 특히 외교 안보와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다부처 사안입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과의 약속 탓에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려면 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국내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는 우리 입장과 달리 필리 조선소 등 미국 내에서 건조하길 바라는 미 측의 요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대통령실은 안보 분야를 포함한 팩트시트가 이르면 이번 주엔 발표될 거로 기대하고 있는데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선 일단 큰 틀에서 협력한다는 취지의 문구만 담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 필리 조선소에 잠수함 건조시설을 만들기 위해 투자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체 수요도 충당하기 버거운 미국 업체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건조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곧 단행될 중장 이하 군 장성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들이 전원 교체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합참에선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수백 명이 물갈이 될 예정인데요.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최근 합동참모본부 소속 장성 전원을 교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성 인사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단행하지만 12.3 비상계엄 당시 군 작전을 통할했던 합참 지휘부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40명 남짓 되는 합참 소속 장성들은 올해 안에 모두 국방부나 각 군으로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합참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 의장은 또 합참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대령, 중령들까지 모두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에 보임된 영관급 장교들은 원칙적으로 3년씩 근무하지만 인사는 합참의장 권한으로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미 진급 인사가 마무리된 중령들은 이달 말에, 대령들도 연말까지는 교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합참에서만 장교 300여 명이 한 번에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 군의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군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신상필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 발표된 첫 대장급 인사에서도 당시 사성장군 7명이 모두 교체돼 군복을 벗었습니다. YTN 9입니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가 개인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장중 4천선을 다시 내주는 등 하루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검은 수요일을 보낸 코스피는 개장 직후 2% 넘게 뛰어오르며 안정적으로 4천선 후반에 안착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하자 우리 증시도 이에 힘입어 장 초반 단번에 4,111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오름폭을 모두 반납했고 장중 4천선이 다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개미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4천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지수는 소폭 오른 4,026.4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4천선이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하며 시장의 중심선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날 급락장에서도 지수를 방어했던 개미들은 이날 하루에도 8천억 원 넘는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힘을 보탰지만 외국인은 그 2배인 1조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2% 반등해 59만 원대를 회복한 반면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내주고 9만 9천 원대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르내림을 거듭하다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8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공지능 거품론이 잦아들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안정되기 전까지 확실한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불안감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조정 국면 속에서 좀 에너지를 축적하는 과정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원달러 환율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소송 패소 가능성에 1.7원 내린 1,447.7원을 기록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B2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그제 기준 25조 8,224억 원으로 기존 최고치인 2021년 9월 13일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사에서 단기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는 것으로 보통 투자 열기가 커질 때 활발해집니다. 증권사에 맡겨놓은 대기자금인 투자자 예탁금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 그제 기준 88조 2,708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의 경우 강남권보다 비강남권이 직격탄을 맞은 모습입니다. 비강남권 일부 지역은 매매 거래가 사실상 멈췄는데요. 11호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2주 연속 축소됐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토허구역 포함되지 않는 구리, 화성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 지난달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27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3개월 만에 9천만 원 뛰었습니다. 매매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호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정돼서 거래는 이어지는데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문의는 그래도 꾸준하고 그렇다고 호가가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가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다른 지역에서도 현금 부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이 차갑게 식은 건 아니라는 반응입니다.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를 진행하시는 거고 상환 능력은 있는데 목돈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기하고 계시는 거고 완전히 선물은 아닙니다. 강남구를 비롯해 송파, 서초 등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외곽 지역은 거래가 뚝 끊기면서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난달 20일부터 이어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는 368건에 불과했습니다. 거래 위축이 이어진 가운데 대책에 따른 양상은 자치구별로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송파구가 155건에 달하는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인기 지역은 거래가 꾸준했지만 노원구, 도봉구 등 비강남 자치구 중에 거래가 사실상 멈춘 곳도 속출했습니다. 토어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를 마쳐야 하고 취득 후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던 토어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이들 지역의 상대적 불이익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출을 받지 않게 되면 이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되죠. 서울 아파트값은 0.19% 올라 11호 대책 이후 상승폭은 2주 연속 줄었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39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호 대책에서 토어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경기도 구리시가 0.52%, 화성시가 0.26%로 직전주보다 크게 오르는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그제 급락 후 어제 반등한 코스피, 변동성이 큰 모습인데요. 미국 증시 인공지능 거품론과 환율 상승에 대거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포항에서 영덕을 잇는 고속도로 개통식이 오늘 포항 휴게소에서 열립니다. 1조 6천억 원이 투입된 포항 영덕 고속도로 개통은 지난 2016년 착공한 지 9년 만입니다. 포항 IC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징리까지 30.92km 4차로로 건설된 이 고속도로는 7번 국도를 이용할 때보다 20분 정도 단축됩니다. 10시부터 일반 차량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연말에 백화점 크리스마스 영상과 장식은 인증샷 명소로 떠올랐죠. 신세계 백화점이 본점 외관에 설치한 농구장 3개 이상 크기 전광판을 통해 오늘부터 크리스마스 영상을 선보입니다. 신세계는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라는 주제로 3분 분량의 크리스마스 영상이 나옵니다.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도 빛의 교향곡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선보입니다. 지난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한 2025 스마트 건설 안전 AI 엑스포의 마지막 날인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의 미래를 접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늦가을 날씨 속에 불청객 스모그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밤사이에는 서울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부터 북한을 지나 우리나라 내륙까지 희뿌연 먼지띠가 형성됐습니다. 올가을 첫 스모그입니다. 바람을 타고 유입된 오염물질은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와 호남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기 정체가 심해지는 밤 사이에는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더 짙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동성 고기압 영향권에서 전형적인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온이 점차 떨어지고 스모그 유입이 잦아지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밤 사이에는 대기가 안정되고 바람이 약한 데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말 이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고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돼 초미세먼지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능일이 있는 다음 주 중반에는 비교적 맑고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큰 추위는 없지만 기온차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평년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되겠지만 다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또 수능일 제주도 부근은 저기압 영향으로 강수와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다며 섬 지역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같은 시간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법원에 동시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재판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되고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공판은 이보다 5분 늦게 시작합니다. 두 사람 다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 처음으로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기소가 처음인 만큼 동시에 법원을 출석하는 것도 헌정사 첫 사례입니다. 다만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면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각각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타고 법원에 도착하면 이후 교도관 인솔하에 곧장 법정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교정본부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점심 식사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시간대별 동선을 미리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체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수처 검사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씨 공판에는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명태균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 등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집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관저 공사를 수주한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 첫 압수수색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특검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과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는데 압수 물품으로는 크리스찬 디올의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이 명시됐습니다. 특검이 21g 대표 배우자 조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김 씨는 참고인으로 적시됐지만 금품 수수와 관저 공사에 대한 인과관계가 드러나면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g이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21g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는 등 김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통일교 측이 건넨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도 지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 측은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써 4번째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영장에 압수 물품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면서 별건 수사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별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당 제품을 다 가지고 간 다음에
문제 있는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사실상 표적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나온 거 아닌가. 특검은 청탁의 실체를 밝히는 한편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압력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게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금 거부기를 건넨 의혹을 포함해 귀금속 수수 의혹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이자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진 남성이 도주해 특검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이모 씨가 도주 중이라면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공개 수배도 고려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김건희 씨 증권 계좌를 맡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선상에 올랐었지만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습니다. 특검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씨는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형 기지국 펨토셀 관리 부실로 무단 결제 사태를 초래한 KT가 지난해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든 서버에 악성 코드가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더 확인한 뒤 엄중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 무단결제 사태를 조사해온 민관합동조사단이 발견한 건 KT가 지난해 외부 침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은폐한 정황이었습니다. 악성 코드를 발견하면 3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지만 KT는 신고는커녕 감염 흔적까지 숨기려다 꼬리가 잡혔습니다. 백신을 돌린 흔적을 발견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자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모두 43대의 서버가 악성 코드에 감염됐는데 가입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단은 KT가 보고한 규모일 뿐이라며 추가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해킹 과정에서 정보 유출의 통로로 쓰인 악성 코드 BPF 도어도 지난해 KT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단 결제의 원흉으로 지적된 소형 기지국 펨토셀에 대한 KT 관리는 더 부실했습니다. 전국 모든 KT 펨토셀의 인증서가 같은 데다 인증서 유효 기간이 무려 10년으로 설정돼 불법 펨토셀로 KT 내부망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통신사나 해외 IP로도 내부망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손쉽게 만든 불법 펨토셀로 할 수 있는 일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했습니다. 불법 펨토셀을 통해 결제 인증 정보뿐만 아니라 문자, 음성통화 탈취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 및 추가 실험 등을 통해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KT는 악성 코드 침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 지연 신고에 대해 송구하다며 펨토셀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 공연,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수십 배 비싸게 팔아 폭리를 취해온 안표상 17곳이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안표를 유통시켰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세청이 안표상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안표상들은 아이돌과 유명 트로트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나 높게 판매했습니다.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에 재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17개 안표상들은 연간 4만 건이 넘는 입장권을 확보한 후 정가의 최대 30배를 받고 안표를 팔았습니다. 유통규모는 최소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의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도 덜미가 잡혔는데 안표 판매액이 각각 4억 원과 3억 원을 넘었습니다. 안표팔이 수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고거래 커뮤니티를 활용한 티켓 재판매와 안표업자가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켓팅, 불법 예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등입니다.
한 업체는 해외 관광객 등에게 공연 암표를 파는 등 6년간 4만 장이 넘는 암표를 판매해 100억 원을 벌어들이고도 수입 금액은 적게 신고했습니다. 암표상들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수익 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대의 국내 해외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 질서에 미치는 산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의 자금과 은닉재산 추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추적과 FIU 정보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암표 판매와 관련된 현금 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만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서울 천호동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세정제를 찌개에 타 가족을 해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개인 병원이나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사기 대출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 등 27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다른 사람이 친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튕겨나와 이용객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골프 연습장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일명 킹란이라고도 불리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는 물론 인도에서까지 질주하는 위험성에 서울시가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내달리다 보행자를 아슬아슬 비껴가고 위험천만하게 점프까지 합니다. 인도에서 달리다 강아지를 들이받는가 하면 돌진하는 킥보드에 어린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엄마가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좀 절규 같은 소리가 들려서 밖에 나가 보니까 킥보드를 탄 여중생 2명이 서 있었고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 같은 위험성에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홍대 레드로드입니다. 이곳과 반포 학원가에서는 정오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가 다닐 수 없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컸습니다. 킥보드 갑자기 앞으로 와가지고 놀랄 위험도 없으니까 좀 더 좋아요. 이런 킥보드가 없는 거리가 더 많아졌으면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니기는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킥보드가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좀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좀 늘려갔으면 좋겠어요. 인식조사에서도 충돌 위험이 줄었다는 응답이 77%에 달했고 이런 거리를 늘리는데 98% 넘게 찬성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앞으로 경찰과 단속은 물론 통행 금지 구간을 늘릴지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미국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블랙웰 수출 통제 문제를 젠승환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해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핵물질 협정의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수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 평가 토론회에서 강경화 주미 대사는 관세와 안보 관련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Lee and President Trump met for the second time in less than 3 months, further strengthening their personal rapport and trust
and reaching agreement in a wide range of sectors, including trade and tariffs, investments, and the security alliance. 데니엘 러셀 전 미 국무부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인 블랙웰 수출 통제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에 대한 YTN의 질문엔 미국은 원잠을 건조할 능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한국의 수건인 한미 원자력 협정 수정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uclear sub construction, there are no shipyards in the United States. Yes, there would be some amendments to agreements on the handling of nuclear material.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원잠 개발 추진에 대응해 견제에 나설 것이란 한미 관계 전문가의 예측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중국이 원잠에 대한 대응으로 행동을 취하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처드 켄터 무디스 투자 서비스 부회장은 미중 갈등이나 한반도 정세가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방어선의 핵심 거점인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위해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총력을 다해 맞서고 있지만 이곳이 함락되면 러시아가 향후 협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포크로우스크를 함락하기 위한 마지막 총공세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특수부대까지 투입해 방어에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황은 며칠 사이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거의 모든 구역에 주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병력이 포위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포크로우스크는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길목으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랫동안 노려온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병참 중심지이기도 한 이곳이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조달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Some of these kind of key battles took quite a while for them. So Pokrovsk could be a really important kind of informational win for Russian. 뉴욕타임즈는 러시아가 포크로우스크를 점령할 경우 2023년 5월 이후 최대 성과가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휴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마르크 루이터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이라며 전쟁이 끝나도 위협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For the foreseeable future, Russia will remain a destabilizing force in Europe and the world. 특히 러시아가 북한, 중국, 이란과 협력해 세계 규칙들을 약화하려 하고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는데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쟁이 기약 없이 늘어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포크로우스크 함락 여부가 향후 전황과 협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필리핀을 덮친 태풍 갈매기로 인한 사망 실종자가 200여 명을 넘긴 가운데 필리핀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필리핀 민방위청은 갈매기가 몰고 온 홍수 등으로 최소 114명이 숨지고 127명이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중부 세부주 당국이 추가로 발표한 사망자 28명을 더하면 사망자는 모두 142명에 이른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에서 발생한 UPS 화물기 추락 사고 사망자가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2명으로 늘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글로벌 물류기업 UPS 소속 2976 화물기는 현지 시간 4일 켄터키주 루이빌 국제공항에서 이륙 직후 추락해 폭발했고 공항 인근 석유와 자동차 부품 재활용 업체 등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가 짙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전북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지는 오늘 밤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내일 해소되겠습니다. 내륙은 오늘도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등 붉게 표시된 지역을 중심으로 시야가 매우 답답한데요. 교통 안전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 입동이지만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9.1도, 대구는 7.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0도, 광주 21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반짝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